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IRB 행정간사 성진옥입니다. 오늘은 IRB 심의 신청 및 과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소개, 심의, 심의 신청, 승인된 과제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B와 관련된 관련 법률과 정책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윤리 지침과 관련된 국내의 법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임상 연구에 적용되는 국제적 규범과 기준은 물론 국내의 법규와 윤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생명윤리법의 적용 범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생명의과학 연구, 사회과학 연구, 행동과학 연구, 교육과학 연구 등 인간 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 등을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들이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IRB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 심사, 대상자의 안전, 개인정 보호 등 연구 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한 독립성이 확보된 자율심의기구입니다. IRB는 이러한 심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및 조상자의 교육, 취약한 연구 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RB의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B 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RB에서는 정기심의, 신속심의, 그리고 심의 면제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속심의와 정기심의는 각각 연구의 최소 위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고, 최소 위험 연구에 대해서는 신속심의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각 IRB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들은 연구자에게 통지되며 연구자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런 이의 신청을 통해 이의 신청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IRB의 심의 대상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주대병원 IRB SOP에 따라 의료원 내 또는 협약에 의한 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및 인체 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의 환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나 의무 기록을 포함한 병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적용 범위는 약물,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시술 등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사회학, 심리학 연구 등도 포함됩니다. IRB 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논문을 작성하시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연구 시작 전에 IRB 심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연구의 시작은 반드시 IRB 승인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IRB로부터 인증된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를 득하거나 동의 면제인 경우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구 진행 중 IRB 심의는 IRB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 보고는 지속 심의 주기에 따라 IRB 승인료 만기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계획이 변경되거나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하시거나 일시 중지를 보고, 미준수를 보고, 기타를 보고할 경우에 IRB의 보고 기한에 맞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완료 후에는 IRB 심의가 이루어지시게 되는데 종료 보고는 자료 수집이 완료되거나 연구 예정 기간 내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는 논문이 작성되고 통계 분석이 완료된 경우에 결과 보고로 IRB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완료된 연구 과제는 관련된 문서들을 연구 완료 후 3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 일정입니다.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일정은 4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고 매주 한 번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패널당 월 1회 회의가 개최가 되고 사전에 고지된 일정에 따라서 정족수가 만족된 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정기심의라고 합니다. 정기심의는 신속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채소위험 연구 이외의 것들은 정기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심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 대상자에게 최소 위험 이하의 안건이나 기승인된 연구의 사선 변경 등 특정 범주에 속한 안건에 대해서 정규심의 일정 이전에라도 위원장이나 간사 등 심의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심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RB 회의와 같은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IRB 제출 자료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연구계획 심의일에서 연구계획서, 필요시 대상자 동의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설문지 등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IRB에 제출되는 문서들은 행정간사나 행정요원을 통해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제출자료 확인, 연구계획서의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동의와 관련된 문서에서도 계획서의 토대로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문이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연구계획서와 동의 설명문에 대한 참조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들, 설문지 등과 같은 사항들도 반드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해 두셔야 하고요. 모집 공고문에 대한 사항들도 확인하시고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기술하여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초기 연구계획서의 심의 내용입니다. 연구계획서에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배경,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는 위험 및 이익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연구 설계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예상되는 이익이나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의 평가 등을 통해 명확히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자의 모집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연구 대상 집단이 취약한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약한 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참여의 타당성 및 보호 대책에 대해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대상자 수,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선정 제외 기준들을 명시하셔야 하고 모집 방법, 모집 문건, 혹 보상이 있는 경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 설명문의 적절성 및 동의 면제의 법적 요건의 만족에 대해서도 빠짐이 없이 기술해 주셔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집 항목을 명확하게 기술하시고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의 보관 관리, 폐기에 대한 계획을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심의 기준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제명은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을 한정한 연구 과제명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실시 기관은 일개 A대학병원과 같은 방법이 아닌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다기관 연구의 경우에는 다기관 IRB 승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대상 연구 시행 시에는 해당 과 임상인을 공동연구자로 추가하여 주시고 동의 과정 및 자료 수집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대상 기준은 모호하게 성인, 정기, 직장 여성, 정신장애인과 같은 기준으로 기술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군의 연구가 아닌 경우 실험군, 대조군 배정 방법을 각각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모집 방법은 센터, 보건소, 자조 모임, 특정 질환 환자 모임 등 구체적인 명칭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방법에서도 지인을 통해 라고 기술하지 마시고 특정시 노인자활센터의 연구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외래에 방문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닌 모집 절차를 공동연구자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내분비 대사내과 외래에 진료 대기 중인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 등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의 IRB 승인 후 간호부 부서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한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타당성을 기술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약한 연구 대상자는 학생 및 피고용인입니다. 연구 참여와 관련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수련생과 전임의 및 연구기관, 책임기관,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군인 또는 군대 조직에 의한 연구대상자 모집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견되는 위험이나 이익에 따라 대상자의 권리 및 복지를 침해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 보호 대책에 대해 기술해 주셔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대상자의 모집 과정, 동의,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등의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부 소속의 간호사로 동의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익명화 처리자를 두거나 대상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대상의 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직속 지도 학생은 지양해 주셔야 하고 자발적인 참여 거절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성적 혹은 수업에 영향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연구 대상자 수는 산출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 주셔야 하고 다기관 연구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연구 대상자 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 방법은 시행 장소, 설문 횟수나 면담 횟수, 소요 시간 등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중재 프로그램 시행 시에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시행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통계 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른 통계 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기밀 유지에 대한 사항들은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정보의 보관,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사항들은 보안을 유지하고 적절히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의 참조본을 참고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 과정에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연구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민간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수집 및 사용,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의 제3자 제공은 용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면 동의 필수 항목의 근거,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대상 연구 동의서에는 인간대상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방법, 연구 대상자의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술하셔야 하고,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지지 않도록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인체 이름을 연구 동에서도 인체 이름을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 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인체 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철회 시 인체 유래물 등의 처리, 인체 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그 밖에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기술을 동의 관련 심의 기준 및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계획서 요약, 대상자 설명문에 동의 관련된 사항 및 연구 내용은 통일되게 기술해 주셔야 하고, 동의 참조본을 참고해서 예시 문구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및 설명은 일반인인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 주시고, 답례품, 물품,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 연구자, 연구 대상자 각각 자필로 성명, 서명, 서명 일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권리에 대한 문의는 임상연구윤리센터 헬프데스크 연락도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동의 면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동의 면제 기둥에 해당할 경우 동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인간대상 연구는 동의를 획득이 필요하나 서면 동의가 대상자 위험을 증가하는 연구 경우엔 서면 동의 면제를 통해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면담 연구는 동의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대상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경우를 만족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 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IRB 시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B 심의 신청은 EIRB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EIRB 홈페이지 주소는 eirb.ajumc.or.kr 주소를 입력하시고 찾아가실 수 있고요. IRB 홈페이지에 작성하시기 전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로그인을 하시고 이 IRB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RB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RB 홈페이지의 관련 서식에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연구계획서, 동의 설명문 및 동의 참조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본원의 전임 교원, 책임 교원 및 기관의 부서장 이상인 자로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관련 교육이 있어야했음을 이력서와 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위 논문인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를 지도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임상시험 관리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자 서약서에 따라 이를 서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건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퇴근 이력을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ER 프로그램에서는 전자 이력 정보를 등록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이력서 관리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자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 관리입니다.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는 관련 법규나 지침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아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연구 관련 규정 및 연구윤리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나 연구 참여자는 약사법에 근거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IRB 홈페이지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 윤리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ERB 홈페이지 내의 교육 공지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 교육 시스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온라인 교육 제공 안내입니다.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증은 연구자의 기본 정보 관리 방법인 교육 이수증 관리에서 하실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는 교육 이수 내용이 EIRB에 등록되어 있어야 신규 과제 신청, 연구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에는 연구 과제면 국문 영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 책임자는 학위 논문일 경우에 지도교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학위 논문자는 공동 연구자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연구자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본 연구의 연구 책임자가 총괄 연구 책임자인지에 대해 기록해 주셔야 하고 단독 기간의 학위 논문인 경우에는 이를 예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학위 논문일 경우에는 학위 논문 체킹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학위 논문 체킹을 하셔주시면 됩니다. 연구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로 체킹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대상자 수는 전체 국내 본원으로 명확하게 기술해 주시고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대상군은 건강인 환자, 취약한 연구 대상자 군으로 구분되어 있고 취약한 연구 대상인 경우 그에 맞는 범주를 체킹하시고 보호 대책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2페이지에는 제출 자료 목록에 따른 제출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자료 목록을 업로드할 시 버전 정보를 기입해 주셔야 필수 항목이 확인되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에서 연구 대상자 모집 광고 문안과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류, 설문지, 환자 일지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과제 신청 혹은 시민면제 신청입니다. EIRB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EIRB 프로그램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이후에 연구자 업무의 첫 번째 페이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과제 신청은 왼쪽 메뉴의 신규과제 버튼을 클릭하고 신규과제 생성 버튼을 클릭 이후 신규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작성하신 문서는 연구 책임자의 결재에 의해서 IRB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과제 신청을 작성하고 제출할 시 필수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의의뢰 제출 시 필수 항목 입력 사항들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서 필수 입력 사항들을 입력하도록 알림을 하고 있으며 알림을 확인하신 이후에 모두 입력하시고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IRB에 제출된 문서는 IRB 접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되고 접수가 반려되게 됩니다. 이때 수정 요청 사항들을 수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 요청 사항들을 수정 요청된 문서에서 확인하시고 이를 수정하신 이후에 재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IRB 심의 결과 확인입니다. 심의 결과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결과 통지 최근 2주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심의 신청 화면이 아니라 심의 진행 관련 화면을 통해서 심의 완료된 문서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통지서와 심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답변 시정 승인, 보완 후 신속 심의, 보완 후 정기 심의는 심의 신청을 통해 보완 답변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서식을 통해 연구계획 보완 대비표 및 보완 서류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EIRB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진행 보고서는 IRB 승인위원 만기일 1개월 이내에 이전에 보고하셔서 IRB 심의받았던 연구 계획이 계속 진행해도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구 진행 보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으며 연구 진행 관련 첨부 파일은 필요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진행 보고 확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진행 사항에 따른 사항들을 체킹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문서의 종류와 보관 여부 검토 사항으로 필수 항목인 연구계획서, 연구자 이력서, IRB 통지서는 반드시 체킹되어야 하며 체킹된 문서들은 잘 보관 관리하셔야 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참여 현황과 동의 취득 검토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 면제를 승인받은 연구인지 아닌지 체킹하시고 연구에 참여한 총 연구 대상자 수를 목표한 연구 대상자 수, 스크리닝 연구 대상자 수, 스크리닝 실패자 수, 등록된 연구 대상자 수, 중도 탈락 대상자 수, 진행 중인 연구 대상자, 완료된 대상자 수를 명확히 기술해 주셔야 하고 직전 진행 보고 혹은 처음인 경우에는 초기 계획 이후에 새로 등록된 대상자 수를 명확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과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 중 발생된 미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IRB 심의 승인 이후에 연구는 개시되어야 하며 연구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없이 수행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경우 본원의 IRB뿐만 아니라 타기관 IRB도 필요시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연구윤리 관련된 교육이 이수되어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도 관련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IRB 승인 혹은 인증받은 설명문 및 동의서를 미사용하는 미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인증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의 동의 획득에 대상자 동의 서명 일자가 상이하거나 미기재된 경우가 없도록 동의 절차 시 동의 서명이나 서명 일자, 책행 항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받지 않은 연구자가 동의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하는 연구자를 반드시 연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절차 안내를 불명확하게 해서 연구 대상자의 불편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이에 대한 사항들을 기술하여 주시고 모집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계획 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RB 승인이후 만기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진행 과정 중에 IRB 승인이후 만기로 연구 예정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결과 보고 시에 계획 변경이 되지 않아서 누락된 사항들을 일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과정 중에 변경된 사항들을 연구 계획 변경을 통해 명확히 보고하시고 승인 이후에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 변경 심의일에서입니다. IRB 승인된 사항과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변경된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구 방법, 설문지, 연구 과제명, 연구 실시 기간, 연구 기간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진행 보고도 승인된 연구가 연구 대상자의 권리나 복지가 침해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승인 시 IRB에 결정한 지속심의 주기에 따라서 연구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승인 시 또는 연구 진행 보고 시 결정된 주기에 따라 보고하기 때문에 IRB에서 통지한 심의 결과 통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종료 보고서도 연구 종료 시점에 완료된 보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는 연구 자료 분석이 완료되고 보고서가 완성된 경우에 IRB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종료 보고를 우선 진행한 후 논문 완성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RB 보고 기한은 각 보고서마다 달리 정해져 있으며 이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IRB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과제들은 연구자가 과제 관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IRB 보고 기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